네,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학계 다양한 이슈 속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 초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님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하신지 우선 건강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저희 제약바이오 산업과는 참 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K바이오헬스 이사장님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임기 내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하고 와보니까 훨씬 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동안 해온 일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 또 많은 기관과의 교류라든가 참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오송 재단이 국내에서의 어떤 그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최고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그런 그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 10년 이내에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이 되자 이런 아주 기치를 내걸고 저희 그 재단 현관에 들어가는데 크게 써붙였습니다. 늘 그런 뜻을 갖고 그런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특히 중요한데요. 금년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챙기고 다지고 또 벌써 이제 중반이 됐기 때문에 금년 남은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K바이오헬스는 제약 바이오 산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여쭙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바이오헬스는 대한민국 헬스 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그 통합, 조정, 지원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산업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시로 저희들하고 함께 정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세계 진출하는데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일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다 우리 안목과 시각을 세계 무대로 좀 활짝 더 크게 도약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 제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맨 먼저 AI, 정말 이게 세계가 AI 지금 열병에 있는데 이 AI에 관해서 특히 여기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데입니다.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해온 IT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 또 이 로봇, 양자, 퀀텀이죠. 이런 까지 통합하는 그런 기술력을 종합해가지고 AI를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돼야지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에 관련한 바이오 융합 연구 이런 것들이 우선 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고 바이오도 어려운 쪽입니다만은 이 중소, 이 강소 기업들 특히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운 그런 그 도약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경쟁력 향상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저희들을 주로 신약과 의료기기를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그 국내에도 이 바이오 관련한 여러 그 기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하고 이 네트워킹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 이 작동 시스템을 좀 더 현실화하고 또 이거를 효율화하는 거 그것도 할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일은 이 바이오 헬스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결국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것.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가 그런 정부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구시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구, 경북 또 재단도 있고 또 관련 중앙부처와 또 지방에 있는 여러 클러스터 이런 간에 20여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조정하고 협력하고 교류하는 그런 브릿지와 또 때로는 선도 기능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기능도 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좀 그동안의 K-바이오헬스 행보를 보면 바이오 벤처나 스타트업 등 제약 바이오 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한 대로 K-바이오헬스가 이제 지금 15년째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부의 투자도 좀 아쉬웠고 또 인재 육성도 좀 미흡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동안 뭘 했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반을 많이 닦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바이오의 새로운 신흥 지역인 휴스턴하고 전통적인 세계 최고의 지역이라는 보스턴에 다녀왔습니다만 가면 그 미국이나 그런 전문가들이 한국이 짧은 기간에 그런 기반과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우리 나름으로 판단할 때는 뭐 인사치레 이상의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세계적인 자체 기술 보유한 것도 많고 또 8천여 건의 여러 가지 그 기술 지원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좋은 의미 있는 그런 바이오 그런 추출물을 가지고 독립해서 창업을 한 그런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단지로 창업 기업이 인텍 메디라고 하는 그런 초음파 에너지 기반한 조직 절제기인데요. 이것도 반응이 좋고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원텍이라고 하는 기기 기술 개발 지원을 한 건데 아시아 최초의 홀뮴 레이저 의료 기기고요. 또 이 프레스티자 바이오 이미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알지노믹스도 아주 미국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거는 알테오젠이라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하고 함께 개발도 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생산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혈관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제 그런 특허형 새로운 그 신약인데 이게 지금 내년에 나오는데 지금 수출이 2조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막상 내년에 출시가 되면 몇 조 내지는 몇십 조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명품이 되고 있고요. 셀리컬하고 스마트 안경인데 시각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완해주는 그런 1단계입니다만 이미 출시가 돼서 지금 시중에 나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잘 되면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한 3단계쯤 되면 전자망막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정상인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개발하도록 계속해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뭐 작은 아직도 성과라고 보고 이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뭐 9위, 10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조금 더 연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세계 아까 말씀드린 5위 적어도 그런 이 글로벌 강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니까 K-바이오헬스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작은 기업에서는 K-바이오헬스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좀 궁금해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이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전주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오송 첨단 바이오 이런 기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찾아가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뭐 일반 그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우리가 SNS는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통로와 창구가 있습니다만 주로 해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신약 개발하는 것, 또 그다음에 첨단 의료기기 개발하는 것, 비임상 지원, 임상 전 단계죠, 동물 실험, 그다음에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 생산 또 해외 진출 이런 다양한 지원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접속을 하시면 좋고요. 또 이 규제과학 지원단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주기에 걸쳐서 이 종합적인 지원 상담을 하는
그런 통로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7월 초에 이제 개소를 하는데 이노랩스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이 창업 기술 상용화 센터를 이제 개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 BSL 시설이나 기기의 GMP 시설 제공 등 새로운 그런 지원 범위가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우시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알아서 여기 찾아오고 알아서 우리한테 문의하는 사람한테 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또 어디든 우리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어디라도 찾아가서 우리가 직접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데일리팜에 나온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고 데일리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좀 미국에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이게 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일환일 것 같기도 해요.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 뭐 몇 년 후면은 최소한 몇 년 내에 세계 바이오 시장이 3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앞두고 우리도 그동안 뭐 일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정말 세계 속에 한국 바이오를 제대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수출하고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SK나 잘 하고 있죠. 문제는 이제 중소, 강소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과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에 다녀왔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요청을 하고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스턴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가 동부하고 서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크게 비어 있는 곳이 미국의 중남부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TMC라고 그래서 텍사스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그런 큰 우리처럼 이런 한국의 오송재단 유사한 그런 제3섹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한 10여 개국 이상과 교류협력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아직 거기에 교류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MOU 체결을 하면서 거길 창구로 해서 앞으로 미국의 진출에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우리 재단에 만들어지는 해외 진출 지원센터에다가 연락을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이 R&D 분야에서 초기에 미국의 최고의 정보와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임상, 제일 지금 우리가 에러가 해외 임상이거든요. FDA 승인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 임상을 좀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또 제일 어려운 것이 결국은 이제 재원 문제입니다. 이 펀드 문제를 미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 다양한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의 최고의 기술력과 아이디어와 연결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하고 진출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제 노력의 대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한국에 에이전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접 그거를 중간에 역할을 해서 중소기업한테 그런 창구와 통로와 또 그런 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전히 정부와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여러 이 국내의 많은 바이오 관련 기관이 서로 함께 교류 협력하는 것,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밖에 나가면 기관은 달라도 모두가 하나고 모두가 한국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구심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나름대로 성과도 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도 바로 이런 노력 중에 하나고요. 또 솔메딕스라고 경구용 약물 주입기 제품하는 것도 미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또 FDA 승인도 작년에 이미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늘게 하는 것, 하나도 더 늘리는 것, 그게 저희들의 최고의 관심이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있으신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원도, 정부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좀 뭐 복지부가 최근에 수립하고 있는 천복단지 제5차 종합계획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K바이오헬스가 정부에 요구하는 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뭐 복지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차 종합계획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25년부터인데 아직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마 잘 만들려고 좀 시간을 더 가진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계획하고 다른 계획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계획이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총론과 강론이 이게 맞춤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면은 지금 5차 이 종합계획이 5개년 계획입니다. 근데 5개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큽니다. 이걸 좀 더 10년, 20년, 저는 30년까지 계획을 세우자.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그 계획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계속을 가변시키고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그걸 가져야 되고, 제일 문제는 투자예요. 이 계획에서 반영할 게 투자거든요. 얼마를 10년 동안 얼마를 어떻게 투자할 거냐.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민간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민간 재원을 이 펀딩이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잘 안 돼서 정부의 투자 의지와 지원,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역시 이런 일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하려면 역시 인재 육성입니다. 지금 학부에는 뭐 관련과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생명공학과, 또 의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수의학과 많이 있는데 대학원 석박사 인력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대학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또 이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유연한 그런 계획을 이번 천복단지에 좀 만들어줬으면. 그리고 지금 국내에 아까 말씀드린 20여개의 그런 이 바이오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의 규제가 아니라 그런 통합 조정력, 그런 것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5차 종합계획이 빨리 마무리해서 벌써 이제 금년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앞으로 이제 임기가 지금 작년에 취임하셔갖고 이제 한 2년 남으신 건가요? 2년 또 남았죠. 네. 8개월 지났습니다. 네, 아유, 많은 일을 하셔갖고 벌써 1년 넘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기 내에 좀 추진하고 싶은 과제나 제약 바이오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우선 정부가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이 뭔가, 그 중에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이 바이오나 관련되는 정부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해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기업들한테 얘기하는데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함께 우리가 손잡고 나가자. 지금 그 세계를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그 휴스턴에도 가서 봤습니다만 나사에 갔는데 우주 바이오라는 분야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특정한 회사를 말씀드리긴 뭐 그합니다. 뭐 보령제약 과거에 거기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전부 이제 투자 단계고 초기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우주 바이오, 우주 제약 산업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보고 더 큰 그런 투자와 노력을 하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 인재 육성, 그건 정부 차원으로 돼야 되고,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양성된 우리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를 우리 국내에 불러오기도 하고, 그런 그 유인과 그 사람들을 정주시킬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모든 걸 우리가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9위내 10위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가 앞서 있는 거를 우리가 다 앞설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가 우리한테 많이 있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분야가, 이쪽 분야는 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것은 뭐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과학, 생명공학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중요성을 알고 제대로 체계적인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과 사람을 잘 준비해서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세계적인 글로벌 강국이 꼭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말 모든 우리 바이오 관련 일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P 초대석이었습니다.